9월 3일 열리는 중국의 전성절 기념식과 그 행사의 일부로 들어있는 열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은 박 대통령이 열병식 참관 방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그 열병식은요, 크게 시진핑 연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열이 진행됩니다. 사열은 진열된 병사나 무기 등을 살펴보는 것을 사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순서로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은 군대가 사열대 앞으로 이동하며 전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6.25 때 우리 국군과 또 우리의 동명 혈맹인 미군과 싸웠던 인민해방군 중공군이죠. 분열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 중국이 전성절 퍼레이드에서 보이는 신무기들, 즉 이번에 중국의 전성절을 열병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70주년 기념식으로 여는 이유는 중국의 바뀐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국은 옛날에는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광양회라 그랬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우리가 가진 생각을 품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는. 두 번째는 화평굴기라 했습니다. 평화를 내보이면서 우리의 힘을 서서히 드러내자. 자, 지금은 그럼 중국은 뭐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알리는, 한마디로 군사굴기, 이제 화평굴기가 아니라 중국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이만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 중국의 열병식의 목적입니다. 즉 신형 대국 관계. 이제 전 세계의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GDP 1, 2인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당신들을 추월해 가고 있지 않냐? 저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장부 조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중국은 절대로 세계 1위 경제 국가가 될 수 없고요. 지금부터 중국이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우방이나 미국을 겨냥한 이 첨단 무기를 우리 대통령이 사회라는 것이 옳으냐? 자, 중국은 이번에 어떤 무기들을 드러내냐? 4세대 IBCM, 그러니까 ICBM, 즉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둥펑 41이라는 걸 이번에 과시를 한답니다. 열병식에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중국의 주력기인 스텔스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첸 10 또는 첸 15 이런 비행기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 조기 경보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에 중국이 자랑한답니다. 특히 중국의 둥펑 41이라는 ICBM은 동시에 10발 정도의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10발이 미국 각지로 날아왔을 때 미국이 그걸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무기랍니다. 자, 중국 정부는요, 이번에 그 열병식을 CCTV를, 중국 국영 TV를 통해 가지고 70분간 생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간에 서고, 시진핑의 오른쪽이 또 상석이라고 그러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워서 밀접해진 중러 관계의 미루를 과시해주고요. 푸틴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지금 미국과 서방과의 굉장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할 거다. 자, 우리로서는 뭐 대통령이 중국의 큰 행사에 가서 중러 최고 정치 수반과 나란히 서는 부분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행사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보이콧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성절 행사에도 대부분 보이콧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실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자,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은 뭘까요? 미국이 일본과 유럽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그 사이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미국은 일본, 한국, 미국 이 삼각 동맹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방위 구도의 핵심인데 거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대통령을 죽게 씌우면서 옆에 세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생중계해서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자, 그 모습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몸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중국 가는 거는요. 중국 정부로는 자, 너가 아무리 우리를 포위하고 압박하려 해봤자 한국의 대통령 우리한테 와서 옆에 서지 않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을 할 때 중국의 첨단 무기들, 미국을 겨냥한 첨단 무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열병하는 부분은 분열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박 대통령이 4일 때까지 있다가 분열 때는 뭐 뒤로 조금 빠지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기 행사에 가서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정말 국제의 외교는 실리라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100%를 다 해줬을 때 그러면 상대 쪽에서 불쾌하는 즉 중국과 잠재적인 적의 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 나중에 미국 가서 따로 풀면 되지. 중국은 중국이다. 세상의 일들이 다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됩니까? 어떤 일에는 거기하고 같이 하고 어떤 일에는 여기만 같이 한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사 선택해서 고를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자, 이번에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달라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보고 도와달라 해서 미군의 위력적인 무기들을 다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배치해달라 하고 미국이 북한 도발하면 그냥 안 있겠다고 겁주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한번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군하고 미국의 펜타곤은 갑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놀랐느냐? 북한군의 전력이 비정규적인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전력이 예사롭지가 않다. 저 사람들은 옛날식 그런 어떤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의 테러 전쟁을 할 것 같아. 그랬을 때 과연 미군이나 한국이 감당을 할 거냐?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건 10월 16일 날 미국에 갔을 때 또 미국에 립 서비스를 해주면 되고 이번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에 충실하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적어도 북한과 대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은 현재 중국의 열병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웃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뭐 1954년인가 중국의 건국 5주년 중국이 국민당을 정부를 49년에 뒤집었으니까 54년이 건국 5주년 맞죠? 한국 전쟁이 끝난 또 직후기도 합니다. 그때 이 열병식에서
천안문 광장 막루에 김일성과 모택동이 나란히 서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김일성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안 갈 수 없어서 가지만은 갔을 때 중국이 불른 만큼의 대가를 한국 보고 좀 견적을 정확하게 내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통일 시에 중국과 한국의 국경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말을 한마디 해봐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말이 오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지 말고 남북 평화 협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좀 담보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핵을 폐기하기 위한 육자회담에는 나오도록 중국이 책임을 좀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중국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고요.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만약에 박 대통령을 그렇게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불러놓고 한국 측에 주는 상응하는 선물이 없다면 이 분열에서는 빠지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적절하게 어느 누구도 저거를 만들지 않는 그야말로 그것이 실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병식 때 끝까지 앉아서 지킬 만큼의 선물을 준다면 앉아서 또 욕 먹더라도 지킵시다. 근데 그만한 선물을 중국이 주지 못한다면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한국에 했던 방식이 말로 때우는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통일이 됐을 때 당신들은 그 국경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다 흡수하도록 인정할 거냐 이런 이야기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잔치집의 분위기 좀 나쁘게 만들지 마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꺼내기도 어렵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보고 남의 잔치집 가서 재 뿌리지 말게 그런 이야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대신에 핵 폐기라도 북한이 어떻게 할 건지 핵실험도 곧 한다는데 장거리 미사일하고 그런 부분을 중국이 통제가 좀 가능하냐 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일본 보는 눈도 있고 한국의 보수 국민들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좀 해서 중국이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당당하게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